90년생들에게 투니버스는 각별한 추억을 가진 방송국이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에게 투니버스는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친구였고, 맞벌이 가정으로 늘 집에 혼자 있었던 외로운 아이에게는 또 다른 부모님이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으로서 혹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90년대생들이 투니버스 리즈 시절이라고 부르며 아직까지 과거의 투니버스를 추억하는 건 CJ 인수 이후 변화한 투니버스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큰 고민과 걱정 없이 주제가를 따라 부르고 캐릭터를 응원하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투니버스에 대한 90년대생들의 추억만큼이나 어른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방송국이 있다. 바로 동양방송 TBC. 94년도에 개국해 언론 통폐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TBC를 보며 울고 웃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 RCJ. TBC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에 의해 개국되었다. 이병철이 신문중앙일보를 비롯해 언론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5.16 이후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때 이병철은 정치 무대로의 진출도 생각했으나 언론을 통해 정치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언론을 택했다. 사실 이병철은 이미 대구에서 지방지 대구민보를 인수해 언론 사업을 벌인 바 있었다.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의 정치적 힘을 알고 있었던 이병철이 골치 아픈 정치보다는 상업성까지 지닌 언론을 선택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삼성은 1964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개국하고 1965년에 중앙일보를 창간, 1966년에는 서울 FM 방송을 합병해서 서울 텔레비전 라디오를 망라한 중앙 매스컴센터를 구축했다. 1964년 12월 7일 국내 최초의 민영상업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국한 동양방송은 서울에서 채널 7번, 부산에서 채널 9번을 통해 방송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KBS와 AFKN 정도만이 존재했고, 이마저도 KBS는 국영방송, AFKN은 미국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는 방송 콘텐츠라는 것이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국한 동양방송은 KBS가 설립하지 못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본격화를 추진하면서 방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TBC는 국영방송 KBS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종합편성의 시행, 해외 프로그램의 과감한 도입 및 방영과 같은 평성 정책을 과감히 적용하여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병철은 언론이 상업성을 지님으로써 자립하기를 원했고, 이에 동양방송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을 두면서 보도와 사회교양, 주부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안배하여 방송의 공익성과 상업방송으로서의 영리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물론 초기에는 제작 기반이 열악하여 영화나 외화 등의 기성 제작물에 의존했지만 모기업의 탄탄한 지원 아래 쇼쇼쇼, TBC 석간, 아씨, 야곱레아, 고전 유호모 극장,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공하면서 경쟁 방송국인 KBS와 MBC를 제치고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TBC는 상업방송의 특성상 연예 및 오락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어 인기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성인 시청자들에게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황금박쥐, 우주의 새용사, 독수리 오영재, 원탁의 기사, 그랜다이저, 슈퍼맨,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등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과 미국 드라마도 편성했다. 그 중에는 우주와 지구의 평화를 수호하는 영웅물이 다수였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의 것이 많았다. TBC뿐만 아니라 선발주자 KBS나 후발주자 MBC도 개국 첫 주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을 정도로 국내의 방송국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의존도가 높았다. 아직 반일 감정조차 가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버젓이 방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을 우리식으로 바꾸고 크레디트 부분을 삭제하여 국산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과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제3국을 걸쳐 수입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철아나톰 이후 일본에서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하청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의 방송국 3사 중 유일하게 자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은 TBC였다. 동아부라는 이름으로 사옥 10층에 위치했던 애니메이션 제작부는 일본의 제일동화와 협력하여 황금박쥐와 요괴인간 뱀을 제작했다. TBC 동아부는 1966년부터 68년까지 존재하여 비록 그 기간은 짧았으나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 나름의 족적을 남겼다.
지금의 방송국들도 채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체 제작을 꺼려하는 걸 고려하면 아직 업계도 형성하지 못한 황무지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히 투자를 한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TBC가 주체가 돼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그렇기에 그 한계는 명확했다. 한국 부흥의 상징이었던 동양방송 사업 꼭대기층에 동아부가 만들어진 것은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당시 동양방송의 사장이었던 홍진기는 한일 기본조약의 조정자였던 김종필의 요구에 따라 TBC 동아부를 신설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한일 기본조약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국내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애니메이션의 경우 TBC가 기술 전수의 거점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사업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실제로도 당시 기술 전수를 맡은 일본의 애니메이터 모리카와 노부이데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술 지원은 어느 해외 인물이 조약 체결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였던 다카스키 시니치에게 제안한 일이었다고 한다. 다카스키 시니치는 이 사안을 일본의 광고 대행사 제1기획의 사카이 나오야 사장에게 상담했고 나오야 사장이 영업 담당 아사히 다카야스에게 지시해 철인 28호의 이와라 가지오 감독과 함께 설립한 제작사가 바로 제일동아였다. 그러니까 TBC 동아부는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한 한일 양국의 교류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이후 제일동아는 한국의 모리카와 노부이데를 필두로 한 일본인 스태프를 파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전수해줌과 동시에 일본에서 제작한 각본과 그림 콘티를 바탕으로 일본인 스태프가 원화, 동아부 스태프가 동화, 채색, 배경을 맡아 두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 황금박쥐와 요괴인간 뱀이었고 한일 최초의 합작 애니메이션인 이들은 각각 TBC와 요미우리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두 제작사 간의 교류는 없었다. 한일 기본 조약 아래 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사라지자 존속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이 시기 삼성과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중앙일보와 TBC가 삼성을 열심히 커버치면서 재벌 언론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병철이 한국비료공업과 대구대학을 정부에 헌납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건은 정리되지만 이 여파로 삼성과 정부의 관계가 어긋났고 자연스럽게 동아부 역시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었다. 만약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교류를 계속 이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국내에서는 TV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조차 없었고 일본의 제일동아 역시 각종 경비와 거듭되는 셀 분실로 생각만큼 제작비 효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제휴를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한일 기본 조약 아래 양국 정부 주도로 이뤄진 TBC 동아부와 제일동아 간의 애니메이션 기술 이전 및 작품 제작은 3년 정도를 끝으로 막을 내렸고 TBC 동아부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배운 인재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아쉽게도 이들 대다수는 이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았다. 비록 정부 추진 사업이긴 했지만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서 TBC 동아부가 해체되고 오랫동안 방송국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TBC 동아부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부 해체 이후 TBC는 더 이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았다.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방영하여 어린이 시청자를 잡았으며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 더 주력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성공시키며 방송계의 트렌드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TBC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12.6 사건과 12.12 군사 반란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은 전두환이 계엄 포교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하는 언론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 과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언론인 수백 명을 강제로 해고했고 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을 추진했다. 언론 통폐합은 순식간에 진행되어 수많은 신문과 방송국들은 폐업되거나 통합되어 사실상 국유화가 이뤄졌다. TBC의 경우 신방 경업 금지에 따라 중앙일보와 분리되었고 거대 방송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KBS와 통합되어 1980년 11월 30일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TBC의 모든 방송권과 기재, 인원, 시설은 KBS로 넘어갔고 KBS ETV로 재탄생되었다. KBS가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TBC는 비록 통폐합을 통해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 시절 TBC를 보며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쇼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불리는 쇼쇼쇼부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아씨, 그리고 한국 최초의 합작 애니메이션 황금박쥐와 요괴인간 뱀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랑받은 TBC는 통폐합 이후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언론 통폐합 이후 무려 30년이 넘게 지난 2011년 TBC는 JTBC로 부활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